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과연 이렇게 책임만 많고 뭔가 손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쓸데없는 우려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팩트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점주주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점주주는 뭐 총 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과점주주라고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죠? 예. 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46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 그리고 100분의 50을 초과했다는 용어, 이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고요. 밑에 참조 보시면 이제 국세기본법 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 그 다음에 지방세법 7조 5항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주주 한 명을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얘기했는데도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예,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주 9명이 있습니다. 각각 같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그러니까 뭐 주식 수가 총 9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중에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주주들 저 한 명을 기준으로 이 총 5명이 특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5명이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이 5명이 과점 주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과점 주주 혹은 과점 주주 집단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과점주주는 이렇게 뭐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또 집단을 얘기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졌던 말이 있죠.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를 가지고도 영상 한 편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대표님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특수관계자의 개념 정도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인척, 친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수관계인은 이거 말고도 뭐 경제적, 경영 문제를 이제 같이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특수관계하면 이제 친인척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고 대부분 실질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1. 사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2번 삼촌 이내의 인척이고요. 3번은 배우자를 얘기하는데 이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사실 혼인자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이 2023년 2월 28일에 됐죠. 이 개정되기 전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 6촌 이내의 혈족이었고요. 3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라 4촌 이내의 인척이었습니다. 이 범위가 좀 더 줄어들었죠.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자를 이렇게 설정을 하다가 범위를 조금 줄여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이 안에 다 들어가죠. 나중에 특수관계자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혈족은 이 핏줄로 이어진 관계고요. 인척은 이 혼인관계로 이어진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경제적 연관관계,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 등도 포함되는데 흔히는 그냥 친인척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자. 그다음 그게 뭐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기타 친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들이 과점주주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과점주주 회피 경향이 있는데, 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점주주의 책임, 의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는 좀 오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세 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점주주의 의무 중에 이제 2차 납세 의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법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세금을 내가 또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금 문제에 얽히기 싫어서 과점주주가 되기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또 어마어마한데 괜히 과점주주가 돼서 이런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을 겪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그러니까 의무로 인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심리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제 연대 보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연대 보증 지기 싫어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점주주가 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될 게 예전에는 이제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의 연대 보증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2018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신보에서도 공공금융기관이죠. 여기에서도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이 이제 없어졌어요. 물론 시중은행에서는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50% 초과, 50% 이상 뭐 이렇게 요구를 하죠. 예. 그래서 어차피 대표님은 과점주주셔야 이제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1번과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점주주의 그 이제 의무 혹은 책임인 2차 납세 의무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납세 의무입니다. 2차 납세 의무를 정확히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의 재산으로 여기서 이제 법인인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상장법인은 제외입니다. 우리 같은 비상장 법인만 해당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그 중에 제2호가 이제 과점주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이제 못 내는 거예요. 그 못 내는 세금은 과점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대신 내야 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2차 납세 의무죠. 그 지금 말씀드린 원칙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부족한 금액은 다 읽으면 또 머리 아프시니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지분율만큼 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뭐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만약에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 이제 대표님이 40%, 그다음에 그 배우자가 30%, 기타 주주가 약 30% 이렇게 해서 100%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은 그 대표님과 배우자가 특수관계자잖아요. 그래서 70%가 돼서 과점주주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에 40%, 30%, 도합 70%, 700만 원 정도를 과점주주가 대신 납부해야 된다.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 2차 납세 의무의 목적과 취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목적은 조세 징수의 확보입니다. 예. 원래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해서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대신 납부하게 하겠다. 그래서 조세 징수를 확보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이제 조세 평등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 인격을 악용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과점주주가 그러니까 법인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용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의무인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차 납세 의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목적과 취지는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간주취득세입니다. 간주취득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간주취득세에 대한 이게 두려움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간주취득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지방세법 7조 5항이에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취득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내란 얘기거든요. 여기 가로치고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초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취득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점주주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권자라고 보고 그 법인이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취득세 그러니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간주취득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에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 등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 거예요. 뭐 차량, 기계 장비, 뭐 선박 등에 해당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각종 권리입니다. 광어권, 어업권, 특히 골프 회원권, 뭐 승마 회원권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등등이 포함됩니다. 요것들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간주취득, 그러니까 이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간주취득 세율. 예, 세율은 이렇습니다. 이 과세 대상 자산의 총 가액의 2%인데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2%가 되겠죠. 이 2.2%에 과점주주의 지분율만큼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10억의 과세 대상 자산가액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토지 건축물이 부동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2.2%면 얼마죠? 2,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과점주주 즉 대표님이 40%, 배우자가 30%에서 70%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죠? 여기 보면 2,200만 원에 70%면 1,540만 원이네요. 1,540만 원을 간주취득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장을 이제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이제 3배, 그리고 이제 사치성 재산이 있겠죠. 이 재산에 대해서는 5배의 중과가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간주취득세를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됩니다. 예, 2달이 되겠죠, 대략. 예. 납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나 그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지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첫째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즉, 내가 40%를 가지고 있다가 지분을 인수해서 70% 과점주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70% 전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는 과점주주였다가 지분을 더 인수해서
추가로 지분을 더 인수해서 그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만큼만 더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70%를 아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타인의 지분을 10%더 인수해서 80%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관주취득세를 몇 프로를 내냐면 증가분인 10%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게 좀 복잡한데 과점주주였다가 다시 지분을 뭐 증여하거나 양도해서 내가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분이 이제 과점주주가 아까 예를 그대로 끌어올게요. 예. 이제 이분이 70%였다가 80%가 됐다고 그랬죠. 80% 주주였다가 이분이 사정에 의해서 40%를 다른 주주에게 뭐 증여하거나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가 됐죠. 그랬다가 다시 상황이 풀려서 이번에는 모든 지분을 다 인수해서 100%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긴 증가분에 대해서 내라고 돼 있는데 몇 프로 어디에 증가분에 대해서 내는 걸까요? 자, 이분이 80% 과점주주였잖아요. 그러다가 40%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점주주였던 8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한 100%로 증가했으니까 20%가 증가하게 되겠죠. 20%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요 1, 2, 3번을 잘 기억하셨다가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경우에 내가 몇 프로 정도 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외가 있죠. 예, 간주취득세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립 시부터 과점 주주였을 때는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에 100%였다면 아예 평생 낼 이유가 없는 거죠. 100%였으니까. 그런데 설립 시에 내가 80% 과점 주주였어요. 그러다가 100%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야죠. 그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2번, 기존 과점 주주였다가 추가됐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 낸다. 80%였다가 100% 됐다면 그 증가분인 20%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로 인한 과점주주. 특히 이들의 지분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들은 관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주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40%, 배우자가 이렇게 70%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배우자의 30%를 다 인수했습니다. 그럼 70%가 되죠.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했지만 지분 70%는 변함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이제 감자를 하거나 주식 소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주식 소각, 감자로 인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 예를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이게 그 주식 소각을 해서 저희는 감자를 했거든요. 감자를 했더니 그 나머지 그 주주 중에 한 분이 이제 과점주주가 되신 거예요. 지분율이. 예. 그래서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게 날라왔습니다. 취득세 관련 법인 결산 자료 요청이 날라왔죠. 자, 1번은 생략하고 2번 지방세법 제7조 5항 아까 말씀드렸죠. 동법 시행령 11조에 의거 법인의 2019년 주식 변동 사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서류를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요청하니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래 제출해야 될 서류 목록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얘기했지만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주식 발행 법인이 주식 소각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과점주주의 처득세 납세 의무는 없다고 돼 있는 거고요. 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내용이 복잡하죠. 아까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전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주주 한 분이 이것을 여기 보면 이제 액면가로 전량 소각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랬더니 이분하고 나머지 주주하고 특수 관계는 없었고 여기서 나머지 주주 중에 일부가 지분율이 70%에 달했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점주주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이 없이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지분율만 상승하였는데 이게 과점주주에 해당돼서 당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죠. 그랬더니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주식 발행 법인이 주식 소각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기존의 과점 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감자하거나 소각으로 인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로 보지 아니하고 과점주주긴 하겠죠.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1, 2, 3번 예외 사례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내가 예외인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약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납세 의무죠. 2차 납세 의무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나요? 주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줍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되죠. 차명 주식.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기피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게 돼요,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간주취득세 문제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설립 시부터 100%라면 평생 간주취득세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두 번째는 좀 뭐가 있냐면 이거는 내가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과점주주가 된 후에 취득하면 낼 간접취득세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100% 하시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예 취득 전에 과점주주가 되시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한다면 간주취득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해와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과점주주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불가피한 거고 그로 인한 뭐 2차 납세 의무라든가 간주취득세는 우리가 잘 조절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크게 오해 없고 과점주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점주주의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지분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뭐 2차 납세 의무, 이건 청산시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크게 해당이 안 되겠죠. 간주취득세 문제 잘 체크하셔서 여러 가지를 실행할 때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